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최영경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도 6월 모의고사죠. 고3 가형입니다. 자, 21번, 29번, 30번 변별력 문제는 따로 촬영을 했고요. 나머지 4점짜리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계속 이제 변별력 문제 따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나머지 4점짜리 문제를 따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21, 29, 30번을 변별력으로 빼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4점짜리들이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요거 오답 정리까지 좀 확실해서 수능 때는 좀 좋은 결과 있길 강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14번 문제는 쉽죠.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볼 겁니다. 그래서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살펴보시면요. 이 값 자체가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5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다시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사인 세타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데요. 자, 계산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볼까요?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플러스 2가 0 이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도 간단히 되죠. 그래서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따라서 사인 세타의 범위가 지금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면 2분의 1과 2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항상 참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세타 범위가 0하고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인 세타 그래프 천천히 그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세타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교점이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 교점이 6분의 5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목소리. 자, 그래서 최대값에 4배를 하면 6분의 20파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에다가 2배 하면 6분의 2파이니까 걔네들의 차는 얼마가 되죠? 3파이가 답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귀납법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은 n이 1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 봤는데 좌변은 그냥 A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1 값 계산하면 3 나오고요. 우변은 뭐죠? 요 시그마 값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도 3이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된다? n이 1일 때 이 공식이 쓸모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m일 때 바로 이 공식이 쓸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마디로 AK들을 A1부터 AM까지 모조리 다 더했을 때 정말로 이 공식대로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귀납법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상당히 쉽냐면요. 결론을 좀 염두에 두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어떤 걸 보이고 싶은 거야?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이 공식이 쓸모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n이 m 플러스 1일 때, 즉 ak들을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모조리 다 더했을 때 이 공식에다가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어떤 거죠? 바로 요 값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참이라는 가정하에 이 값을 구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변에 뭘 더해야 됩니까? 얘는 a1부터 am까지 합이고요. 얘는 a1부터 am 플러스 1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am 플러스 1번째 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좌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좀 문제가 길죠? 자, 그래서 ak들의 합인데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합은 바로 뭐로 쓸 수 있다? 기존의 가정 2의 m승 곱하기 m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승인데요. 여기다가 추가로 뭘 더해준다? a m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a m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어진 일반항에서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의 em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m 플러스 1 곱하기 m승, 그 다음에 플러스 m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이 바로 뭐죠? 바로 얘가 가에 들어갈 식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데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승, 2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승 이렇게 지금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 항과 이 항을 뭐로 묶는다? 2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승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1과 이 값을 더해버리면요. 다시 어떻게 나오죠? 2의 2m 플러스 2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나머지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승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들어갈 식이 바로 어떤 거죠? 얘가 지금 가니까요. 얘가 바로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되죠? 요게 지금 m 플러스 1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지수끼리 더할 때 m 플러스 1, m 플러스 1로 묶이니까 이 최종 식이 바로 뭐가 된다? 2의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m 플러스 2에 얘도 역시 어떻게 쓸 수 있죠?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귀납에 의해서 주어진 식이 참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 나에 들어가는 식은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답만 한번 잘 내볼까요? F3은 어떻게 되죠? 가에 들어갈 식을 F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면요. 2에 3 곱하기 4니까 12승이다. 요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G7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요. G7은 뭐다? 나에 들어갈 식이 GN이고요. 여기다가 7을 대입해주면 2에 16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F3분의 G7이니까 답은 2의 4승이 돼서 16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 좌표 계산 문제거든요.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은 점피의 Y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피는 X좌표가 K니까 Y좌표는 2의 2분의 K승이다. 요걸 쓸 수 있고요. 점 Q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좌표가 K니까 K, 2의 2분의 K 플러스 3T승이다. 요걸 쓸 수 있고요. 점 R은 어떻게 됩니까? Y 좌표가 2의 2분의 K 플러스 3T승이 되니까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Y에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2분의 X가 2분의 K 플러스 3T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X좌표는 K 플러스 6T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계산만 좀 해볼까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2의 2분의 K승으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2의 3T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이 값이 바로 6T하고 동일한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K 값을 알고 싶으니까요. 이거 나눌 건데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0이 되지 않습니다. 나누는 거 무리 없고요. 그래서 2의 2분의 K승은 바로 2의 3T승 마이너스 1분의 6T 이렇게 되고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양변에 자연루고 잡아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ln 그 다음에 2의 3T승 마이너스 1분의 6T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극한을 알고 싶은 거죠. 자, 필요한 식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에 3T를 곱해주고 다시 3T를 돌려줍시다.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얘가 지금 1로 수렴하니까요. 그래서 남는 값은 뭐가 되죠? 3T분의 6T는 2가 되니까 이 값은 ln2고요.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ln2가 답이고 주어진 식은 ln4가 되는 것이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일단 뭐 경우의 수로 그냥 확률을 구해볼 건데요.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니까 나중에 나눠주기만 하면 되고요.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도록 1, 2, 3, 4, 5, 6, 7을 뒤섞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뭘 생각해 볼 거냐면 4 양쪽에, 5 양쪽에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4하고 5가 인접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케이스 4하고 5는 인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4, 5가 인접하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 오른쪽이냐 오른쪽 왼쪽에 5가 일단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5가 올지 고르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5가 만약에 4 오른쪽에 온다고 합시다. 그럼 4 왼쪽에는 어떻게 되죠? 6 또는 7이 와야 되는 거죠. 4보다 큰 수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6 또는 7이 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고요. 만약에 6이 온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살펴보시면 5 양쪽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되는데 한쪽 끝에는 지금 4가 왔으니까
나머지 한쪽 끝엔 누가 오면 되겠죠? 1 또는 2 또는 3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1 또는 2 또는 3이 채워지는 경우의 수 세 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1이 온다고 할게요. 그럼 남는 수가 지금 어떤 수가 남았냐면요. 바로 마지막 1이 왔다고 하면 2하고 3하고 7 이 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렇게 인접해야 되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은 결국에 어떤 거? 숫자 4개 뒤섞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이거 뒤섞는 경우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하고 5가 인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4 양쪽에는 반드시 어떤 수가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6하고 7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6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가느냐 그거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두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6이 이렇게 오고 7이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5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5 양쪽에도 5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는 이미 저쪽으로 물 건너갔고요. 4, 5가 인접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5보다 작은 수가 누가 남았냐면은 1, 2, 3, 3개가 남았습니다. 요 3개의 수를 하나씩 배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1이 오고 이쪽에 2가 온다라고 합시다. 그럼 남은 숫자가 뭐가 남았느냐? 3 하나가 남았죠. 결국에는 뭐다? 이거를 하나의 숫자,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보면 숫자 3개 뒤섞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 3개 뒤섞는 경우 수는 3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형형색색 이렇게 써봤는데 각 숫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12 곱하기 24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12 곱하기 6이니까 일단 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12 곱하기 30임을 알 수가 있죠. 12 곱하기 30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체 7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약분만 좀 해볼까요? 7, 6, 5, 4, 3, 2, 1 얘네들의 곱을 약분하는 거니까 12하고 12 그 다음 5, 6하고 30 약분하니까 답은 14분의 1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2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여기가 2고요.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좌표가 바로 x1, y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점 좌표가 x2, y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만약에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겠죠. 2분의 1일 때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요 2차 함수의 y좌표가 요 지수함수의 y좌표보다 크다. 요거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일 때 실제로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3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자, 저 함수값을 생각해보면 루트 2가 되죠. 근데 정말로 2분의 3하고 루트 2하고 대소 비교를 해주면 제곱하면 4분의 9하고 2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쉽게 참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점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니은에서도 계속 이 결과를 활용해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x2-x1이 y2-y1보다 크다. 이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건데요. x2-x1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쪽 살펴보면은 x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x2는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요. 그림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x2 마이너스 x1은 어떻습니까?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일단 y2, y1의 좌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y2는 어떻게 되죠?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y2는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y1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 x1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 2분의 1이니까 y1은 어떻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1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즉 y2 마이너스 y1은 어떻게 되죠? 2분의 3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역시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은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금 y1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2의 x 원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2는
2의 x2승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y1 곱하기 y2는 궁극적으로 바로 무엇이다? 2의 x1 플러스 x2승과 같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x1 플러스 x2의 어떤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선은 이거 볼게요. 여기 x1과 여기 x2를 보시면은 대칭축이 지금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대칭축이 현재 y축입니다. 그런데 x2가 x1보다 축에서 더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함수값이 더 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x2의 절대값이 x1의 절대값보다 작으니까 x1과 x2의 합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억에 의해서 x2가 지금 어떻게 되죠? 2분의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러니까 x2와 x1의 합은 결국에 뭐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의 합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x2가 2분의 1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변변 더해서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의 x1 플러스 x2승을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지금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 뭐랑 똑같다? y1, y2랑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y1, y2는 2분의 루트 2 초가 1 미만이니까 디귿 역시 참이 되는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함수의 개수는 전체 몇 가지입니까? 3의 4승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분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P인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건을 Q라고 한번 해봅시다. 결국에 어떤 것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P 또는 Q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 거죠. P 또는 Q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P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Q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한 번만 덜어내면 되겠죠. 자, P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나갈 수 있는 화살표가 그렇다면 2 또는 3한테만 주면 되니까 2를 곱해 주시고요. 나머지 2, 3, 4에서는 1, 2, 3한테 마음대로 주면 되니까 3의 3승까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Q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F의 치역은 B입니다. 그래서 1, 2, 3이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분할 분배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원소를 어떻게 한다? 1개, 1개, 2개 분할을 한 다음에 1, 2, 3한테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럼 4개의 원소를 1개, 1개, 2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그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는 거를 1, 2, 3한테 분배만 하면 되니까 다시 3팩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6이니까 36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것만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P하고 Q가 겹치는 거 F1이 2 이상이면서 1, 2, 3이 치역인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A의 원소가 지금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1, 2, 3이 있는데 1에서는 일단 2 또는 3한테 화살표가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 2한테 화살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 3, 4에서 1 또는 2 또는 3한테 화살표를 다 주는데 1하고 3이 어떻게 되죠? 이게 치역이 돼야 되니까 1하고 3이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2, 3, 4에서 나갈 수 있는 화살표는 3의 3승에서 27가지고요. 거기서 뭘 빼주면 되냐면 1이 못 받던가 또는 3이 못 받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자, 1이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2, 3, 4에서 2 또는 3한테만 화살표 주면 되니까 2의 3승까지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3이 못 받는 경우 역시 똑같이 2의 3승까지고 거기서 뭐가 2번씩 계산이 됐죠? 1하고 3이 동시에 못 받는 경우가 2번씩 계산이 됐죠. 그래서 1하고 3이 동시에 못 받는 경우만 빼주면 그것들은 다 뭐예요? 2한테 다 몰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서 한 가지만 덜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7 마이너스 15에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하고 Q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0에서 2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지금 27 곱하기 2니까 54고요. 그 다음 얘는 24가 되는 거니까 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확률은 바로 3의 4승분의 66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1분의 66이니까요. 3으로 약분하면 27분의 22가 답이 되는 거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외로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전체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요 끼인각이 지금 60도라고 나왔죠? 30도? 3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는데 일단 공비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B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 A랑 B2 길이를 3K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이 전체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의 B가 1대 K가 되는 거고 넓이 B는 그 제곱의 B가 넓이 B가 되는 거니까 1대 K 제곱이 넓이 B, 즉 공비가 K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저게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또 뭘 알아야 되겠어요? 초항을 좀 알아줘야겠죠. 그래서 초항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따로따로 구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자, 이 각이 지금 60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30도, 얘가 지금 30도. 원주각이 서로 같죠. 됐나요? 그러면은 중심각도 그냥 60도, 60도 같으니까 이 호하고요. 이 호는요, 서로 합동입니다. 한마디로 이 활골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냥 고스란히 붙여버릴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초항 구할 때 우리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따로 구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고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거?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만 계산해 주면은 그게 바로 그대로 초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계획은 좀 세워봤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 길이가 3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예요. 그 다음에 B1, C1의 길이를 좀 구해봐야 되거든요. 3하고 2고 끼인각이 60도니까 B1, C1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1, C1의 제곱은 9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3 마이너스 6에서 7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B1하고 C1 길이는 B1, C1 사이의 길이는 루트 7이 되는데요. 우리 각의 이등분선 정리 알고 있죠?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이 교점이 D1이니까 지금 얘가 3대 2면은 이 부분도 역시 3대 2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3대 2, 5분의 3루트 7 이렇게 되고요. 헷갈리네요 되게.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5분의 2루트 7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이 3K만 구하면 그쵸? K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중3 때 그 시절 그때 또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중3 때 뭘 배웠냐면 원가직선에서 비례관계를 배웠는데요. 어떤 게 성립했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바로 뭐와 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 이게 지금 성립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3K면은 여기가 바로 뭐예요? 3-3K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B1에서 B2까지 거리 3-3K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B1에서 A까지 이르는 거리 3은 바로 뭐와 같다? 5분의 3루트 7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길이 루트 7과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식 정리만 좀 해볼게요. 9-9K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5분의 22라고 동일하다 이거고요. 5분의 21 맞죠? 자, 9K가 지금 5분의 뭡니까? 45에서 빼주면 24가 됩니다. 아니 숫자가 왜 이럴까요? 괜찮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K가 지금 뭐가 되냐면요. 5분의 24를 9로 나눠주면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지금 3이니까 15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비를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다? K제곱이니까 225분의 64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초항만 구하면 됩니다. 숫자가 뭐 이래도 나중에 간단히 되겠죠. 자, 초항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초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K가 지금 15분의 8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 길이가 15분의 8을 계산하면 3-5분의 8 계산하면 5분의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5분의 7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3, 5분의 7 맞죠? 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초항만 생각하면 되는데 저 초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죠. 중학교 2학년 시절 한번 또 떠올려 볼까요? 삼각형 ABC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적절히 D 하나 잡고 여기 E 하나 잡아서 이 넓이 구한다고 합시다.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넓이 ABC에서 뭘 곱해준다? 바로
AB분의 AD. 고3 대상으로 이런 거 설명하니까 되게 이채롭네요. AC분의 AE의 곱하고 똑같다. 그쵸? 높이가 같은 삼각형 밑변 길이비가 넓이비랑 똑같으니까 ABC에다가 AB분의 AD를 곱해주면 삼각형 ACD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거분의 이거 곱하면 ACD 넓이고요. 거기서 다시 이거분의 이거를 곱하니까 전체 얘가 뭐가 된다? 삼각형 ADE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이 넓이 역시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큰 삼각형 A, B1, C1 넓이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만 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분의 얘는 어떻게 되죠? 3분의 5분의 7이니까 바로 15분의 7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는 어떻게 되죠? 얘가 바로 전체 5대 3이니까 5분의 3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5분의 7을 곱할 건데 초항 전체 넓이 A, B1, C1의 넓이만 계산을 해봅시다. 이건 상당히 쉽죠? 3하고 2고요.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3 루트 3에다가 25분의 7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이 초항은요.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나죠. 25분의 7, 2분의 3 루트 3이니까 50분의 바로 21 루트 3. 오케이. 얘가 바로 초항이 되는 겁니다. 공비 구해놨고요. 초항도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등비급수만 처리를 해주면요. 1 마이너스 225분의 64분의 그 다음에 50분의 21 루트 3 이렇게 되니까요. 자, 분모분자 450을 곱해주면요. 450을 곱해주면 450에 여기는 128을 빼주면 되니까 322 그쵸? 322분의 그 다음에 189 루트 3 요거만 계산하면 됩니다. 7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46 이렇게 되고 7로 약분하면 27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46 맞죠? 따라서 답은 46분의 27 루트 3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등차수열 단순한 문제거든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SK가 마이너스 16이고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의 차는 뭘로 나오겠어요? 바로 AK 플러스 2 더하기 A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의 차는 4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AK 플러스 1임을 알 수가 있죠. 2 넘어가서 양변 2로 나눠주면 K 플러스 1번째 수가 바로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항은 뭐가 되겠어요? 초항은 공차를 몇 번 덜어내면 된다? K번 덜어내면 되니까 1-2K가 바로 초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초항부터 시작해서 K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K번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왜냐면 K 플러스 1번째 항이 1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SK 마이너스 16인데요. 이 값은 뭐랑 같다? 2분의 처음 수하고 마지막 수의 합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자연수 K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K니까 K는 4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A8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A8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이 지금 마이너스 7입니다. 그쵸? 초항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8번째 항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14 해주면 답이 7이 되죠. 자, 27번 문제 봅시다. 조건방울 문제라는 건 알겠죠? 자, 조건방울 문제인데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분을 확률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즉 어떤 얘기냐?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흰 공이 지금 1, 2, 3, 4가 흰 공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 4, 5, 6이 검은 공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개를 뽑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바로 뭐다? 여기서 같은 숫자가 존재하는 경우. 됐나요? 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뭐다?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 분자로, 2개인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수가 존재하는데 그 같은 수는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3 또는 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비슷한 문제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분모에 어떻게 된다?
3, 3이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3 또는 4가 겹치는 경우니까요. 3하고 3을 동시에 뽑는 경우, 이거를 더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흰 공사랑 검은 공사를 동시에 뽑는 경우 더해 주시고, 거기서 뭐가 두 번 계산이 됐죠? 3도 2개 나오고 4도 2개 나오고, 이게 지금 중복이 됐죠. 그래서 그걸 하나 덜어내시면 됩니다. 3도 지금 같은 숫자로 뽑고 4도 역시 같은 숫자로 뽑는 경우를 덜어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각각 경우의 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은 지금 어떻게 되죠? 3하고 3은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만 다 골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바로 6 컨비네이션 2가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4하고 4 2개 뽑는 경우 역시 6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4하고 4 뽑아놓고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만 더 골라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도 2개, 4도 2개 고르는 경우 수는 딱 이거밖에 없죠. 한 가지. 요게 지금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조건 고스란히 만족하는데 하나가 옵션이 더 붙죠.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서 생각한다? 3을 2개 뽑긴 뽑는데 검은색이 2개인 경우의 수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4도 역시 2개를 뽑는데 검은색이 2개인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 3하고 4를 동시에 뽑는데 검은색이 2개인 경우의 수를 한번 덜어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3하고 3을 동시에 뽑았어요. 일단 얘하고 얘를 뽑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뽑긴 뽑는데 검은색을 2개 뽑아야 되니까 검은색은 이미 하나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은색은 셋 중에 하나 뽑기만 하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흰색을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다? 이 흰색 셋 중에 하나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역시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고요. 거기서 뭘 빼준다? 얘는 역시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3도 2번 나오고 4도 2번 나오고 검은색도 역시 2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상당히 쉽죠. 전체 경우의 수 분모는 어떻게 되죠? 15 더하기 15에서 1을 빼주면 29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9 더하기 9에서 1을 빼주니까 17.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분모 분자의 전체합은 얼마가 됩니까? 46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이 문제가 좀 많이 처음에 갈피를 못 잡으면 어려웠을 텐데, 일단 어려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F세타 따로 구하고 G세타 따로 구하려고 맘먹는 순간 거의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삼각형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BC 넓이에서 어떤 삼각형? 그 HEM 넓이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공통으로 뭐를 더해주냐면 삼각형 EMC의 넓이를 더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삼각형 EMC 넓이를 더해서 빼주세요. 어차피 얘는 소거가 되니까 같은 식인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삼각형 DEC하고 EMC 넓이를 더해주면 결국 어떤 삼각형 넓이? DMC 넓이하고 동일한 거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삼각형 넓이합은 뭐랑 똑같죠? 삼각형 HMC 넓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 편하느냐? 일단 밑변 길이가 1이 나왔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은 이 DMC의 높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MC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원의 반지름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 길이가 1이고요. 여기가 세타 90도인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이 원의 반지름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 각도만 알면 되는데 이 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삼각형 ABM이 어떻게 되죠? 길이가 1인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여기가 세타고요. 파이에서 세타를 빼서 나누기 2 해주면은 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높이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높이는 사인 세타에다가 다시 뭘 곱해준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DMC의 넓이는 상당히 쉽죠.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요게 바로 넓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MC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MC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밑변 길이가 그냥 1로 주어졌으니까 높이만 알면 되거든요. 높이는 지금 어떻게 되죠? 요 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빗변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이 높이는 사인 세타에 다시 뭘 곱해준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값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1이고 높이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좀 빼볼 건데 요거는 지금 2분의 1 사인 세타로 좀 묶어보고요.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뺄 건데요. 이 코사인 세타는 대각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2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마지막 극한값만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원하는 게 이 식에서 지금 세타 세제곱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분모에 누가가 있느냐 세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2 코사인 2분의 세타. 요거 계산은 상당히 쉽죠. 분모 문제에다가 뭘 곱해준다?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이 식하고 이 식을 전개해주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니까요. 자,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하고 분모 세타 하나는 1로 수렴하고요.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뭘로 수렴합니까? 4분의 1로 수렴합니다. 됐나요? 4분의 1. 그 다음에 요 값 자체는 얼마가 되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 역시 어떻게 되죠? 요 값이 1이니까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분모는 바로 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얘가 지금 1로 수렴하고 2분의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극한값은 16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의 80배니까요. 여기다 80을 곱해주면은 15가 답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지금 4점짜리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풀어보니까 인상이 특히 이런 도형 문제나 그 다음에 경우일수 문제, 특히 좀 포함배제 원리 이용해서 문제가 사실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어렵죠. 그렇죠.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연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철저히 고증하고 오답 정리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전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때 또 만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